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 몸속의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뼈를 딱딱하고 죽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하얀 골조, 한번 완성되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건축 자재 같은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콘크리트처럼 서서히 금이 가고 부스러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만약 당신의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초당 수백만 개의 미세한 세포들이 뼈의 오래된 부분을 갉아먹고 그 자리에 새로운 조직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당신의 뼈대는 지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은 사실상 전부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뼈가 나이 들수록 약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뼈에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기관 중 하나, 뼈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뼈가 튼튼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마치 시계 태엽이 서서히 풀리듯 세월이 흐르면 몸의 모든 부품이 마모된다고.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은 그저 운이 나쁜 노화의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거대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뼈는 인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스스로를 재건축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뻗어 있고 신경이 지나가고 매 순간 세포들이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성인의 골격은 대략 10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교체됩니다. 즉,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뼈의 원자들은 10년 전 당신이 가지고 있던 뼈의 원자들과 거의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뼈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그 결과물은 점점 더 약해질까요? 몸이 스스로 신제품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 신제품의 품질은 갈수록 떨어질까요?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뼈에게 더 이상 강해질 이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역설입니다. 뼈는 늙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아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먼저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해부학자 율리우스 볼프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뼈의 내부 구조, 특히 대퇴골, 상단부의 미세한 골소주, 뼈 내부의 그물망 같은 미세 구조물의 배열이 마치 다리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이 관찰은 볼프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뼈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기계적 하중에 반응하여 그 하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내부 구조를 재배열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의 생체역학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구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몇 달을 보낸 우주비행사들은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던 척추와 대퇴골, 골반 부위에서 상당한 골밀도 감소를 겪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장기간 체류한 우주비행사들에게서 한 달에 약 1% 안팎의 골밀도 손실이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상의 폐경 후 여성이 1년에 걸쳐 겪는 골밀도 감소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주비행사들이 갑자기 늙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뼈에서 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중력이라는 하중이었습니다. 뼈는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어지자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의 강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반대의 증거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테니스 선수처럼 한쪽 팔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사용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팔의 뼈 피질, 겉면의 단단한 뼈층, 이 반대쪽 팔보다 눈에 띄게 두껍고 밀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몸 안에서 한쪽 팔의 뼈는 다른 쪽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자란 것입니다.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나이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 뼈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 자체는 통계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 손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잘 확립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노화라는 요인과 뼈를 사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요인이 오랫동안 뒤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대체로 덜 걷고, 덜 뛰고, 덜 들어 올리고,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노화와 비활동은 현대인의 삶에서 거의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하나의 현상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뼈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인류의 몸은 지난 100년, 아니 지난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골격 시스템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이며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수 킬로미터에서 십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팔을 뻗고 무거운 사냥감을 짊어지고 땅을 파고 도구를 만들기 위해 손과 팔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물을 길어 나르고 거친 지형을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삶에서 뼈에게 가해지는 기계적 하중은 예의가 아니라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몸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뼈처럼 무겁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않는 전략입니다.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칼슘과 에너지, 미네랄이 소모됩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몸이 실제로 견뎌야 하는 하중보다 훨씬 더 튼튼한 뼈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대신 몸은 하나의 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뼈를 쓰는지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나는 딱 그만큼의 강도로 뼈를 만들어줄게. 이것이 바로 뼈의 설계 철학입니다. 뼈는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요구되는 만큼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삶을 조상들의 삶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이동은 자동차와 엘리베이터가 대신해 줍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걷는 거리는 조상들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와 뼈의 신호체계는 여전히 수렵채집인의 몸을 위해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일치, 진화적 불일치가 바로 현대인의 뼈가 점점 약해지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뼈는 늙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정도의 기계적 침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뼈를 정말 강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현대의 생활 방식은 그 질문에 계속해서 아니요라고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뼈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뼈 조직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포가 서로 반대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파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로 오래되거나 손상된 뼈 조직을 산과 효소를 이용해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뼈를 갉아먹는 세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로 파골세포가 만들어낸 빈 공간에 새로운 뼈 기질을 채워넣고 그 안에 칼슘과 인산염을 침착시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세포의 작업은 마치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재건축 공사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골 제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성인의 몸에서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골세포가 부순 만큼 조골세포가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이는 뼈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내부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뼈에 충분한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파골세포의 활동이 조골세포의 활동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부수는 속도가 짓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뼈 내부의 미세한 그물 구조, 즉 골수주는 점점 가늘어지고 성그러집니다. 마치 촘촘했던 그물이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뼈의 겉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부의 강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데에는 여러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의 경우 파골세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골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질 때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도록 지시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호르몬 시스템은 몸이 전체적인 칼슘 균형과 뼈의 강도를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절 시스템 안에 뼈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특별한 신호 경로가 존재합니다. 뼈세포, 즉 골세포는 뼈 기질 안에 파묻힌 채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감각기관처럼 뼈에 가해지는 압력과 하중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미세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 변형을 골세포가 감지하면 화학적 신호를 분비하러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 걷는 행위, 뛰는 행위,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 하나하나가 몸속 깊은 곳에서 이 뼈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적 대화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그 대화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몸은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강도는 필요 없다. 이제 이 현상을 조금 더 물리적인 층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뼈는 화학적으로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섬유와 수산화인회석이라는 미네랄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뼈의 유연성과 탄성을, 미네랄은 뼈의 단단함과 압축 강도를 부여합니다. 이 두 재료의 조합은 공학적으로 매우 절묘합니다. 순수한 미네랄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유리처럼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지고, 순수한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잘 휘어지지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뼈는 이 두 성질을 결합해 마치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복합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계적 보하, 영어로는 메카니컬 로딩이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물체의 압력이나 힘이 가해지면 그 내부의 미세 구조는 힘의 방향과 크기에 맞추어 재배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뼈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자라는 현상이나 다리의 철골 구조가 하중이 집중되는 지점에서 더 두껍게 설계되는 것과 원리적으로 유사한 현상입니다. 뼈 내부에는 골세포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 골수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미세한 통로, 골세관이 그물처럼 뻗어 있습니다. 이 골세관 안에는 미세한 체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뼈의 하중이 가해지면 이 미세한 통로 안에서 체액이 흐르는 유동이 발생합니다. 이 흐름을 유체, 전단 응력, 다시 말해 흐르는 액체가 세포 표면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골세포는 바로 이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느끼는 물고기의 엽줄처럼 골세포는 체액의 흐름 패턴을 통해 지금 이 뼈에 얼마나 많은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가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신호를 주변 세포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원리는 정적인 하중보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동적인 하중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서 있는 것보다 걷거나 뛰거나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 골세포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특별한 저항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급격히 골밀도를 잃는지,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몸을 쓰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뼈가 유독 강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흔히 뼈와 근육을 몸이라는 하드웨어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뇌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뇌나 신경계가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 동작은 뇌의 운동피질에서 시작된 명령이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그 근육이 붙어 있는 뼈에는 강한 견인력이 가해집니다. 사실 뼈에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기계적 자극 중 상당 부분은 중력이 아니라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근육에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뼈에게 전달되는 자극의 상당 부분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경계는 균형 감각과 고리 수용성 감각을 통해 몸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파악합니다. 걷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뇌는 순간순간 몸의 자세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다양한 근육을 동원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단조로운 움직임보다 뼈에 훨씬 다양한 방향의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내가 이러한 신체 활동 패턴을 하나의 정상 상태로 학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내가 반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뇌는 걷기와 균형 잡기, 힘을 쓰는 움직임에 관련된 신경회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강화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앉아서 지내는 생활 패턴이 굳어지면 뇌는 점점 더 적은 움직임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육이나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움직임의 패턴에 대한 감각과 예측 모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무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뇌는 몸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라 몸이 무엇을 정상으로 여길지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버전의 정상을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원리적으로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뼈가 나이 들수록 저절로 약해진다는 통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념 뒤에 숨어 있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뼈는 죽은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건축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은 이 재건축의 방향이 뼈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의 급격한 골밀도 손실과 운동선수들의 비대칭적으로 강한 뼈는 같은 원리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이었습니다. 진화적 관점은 우리 몸이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온몸을 써야만 생존할 수 있었고, 몸은 굳이 쓰지 않는 곳에 비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효율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생활 방식은 조상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적인 상태로 변해버렸고, 뼈는 그 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섬세한 균형, 호르몬의 조절, 그리고 골세포가 기계적 자극을 감지해 그 균형을 조정하는 정교한 신호 체계까지 물리적 층위는 더 깊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라겐과 미네랄이라는 두 재료의 절묘한 조합,
뼈 내부 미세 통로를 흐르는 체액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감지하는 세포의 감각까지 뼈는 마치 살아있는 정밀공학 구조물처럼 스스로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 모든 과정의 숨은 지휘자였습니다. 움직임을 명령하고 몸의 자세를 조정하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인지를 학습해 나가는 존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 처음의 역설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니게 됩니다. 뼈가 나이 들며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현상은 사실 노화라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현대적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진화적 불일치, 기계적 자극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세포 신호의 변화, 내가 학습한 새로운 움직임의 기준,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세포 재생 능력의 저하와 같은 순수하게 생물학적 노화에서 비롯되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화의 영향 위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뼈를 만드는 이 신호체계는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저항 운동과 체중 보약 운동 프로그램이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골다공증의 경우 운동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뼈가 여전히 자극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무게를 실어 몸을 지탱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뼈에게 너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활동, 예를 들어 방향을 바꾸며 걷거나 균형을 잡는 동작을 포함한 운동은 단조로운 반복 운동보다 뼈에 더 풍부한 신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뇌도 함께 참여합니다. 새로운 움직임의 패턴을 시도하고 몸을 다시 활발하게 쓰기 시작하는 것은 단지 근육과 뼈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뇌에게도 다시 새로운 정상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도 적응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인만이 물리학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현상을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가장 단순한 언어로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복잡해 보이는 현상 뒤에는 대개 몇 가지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으며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뼈에 대해 발견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노화라는 복잡하고 불가피해 보이는 현상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순한 원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유지되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원리. 이것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 심지어 뇌의 특정 기능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생물학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다시 짓고 있는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문장에는 절반의 진실만 담겨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무너지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시간도 운명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매일 몸에게 건네는 아주 사소한 신호들, 오늘 걸은 몇 걸음, 오늘 들어 올린 작은 무게, 오늘 계단을 오른 그 짧은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뼈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저 버텨내야 하는 고정된 골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뼈는 시간이 새기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매일 다시 써내려가는 기록입니다. 어쩌면 노화란 시간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몸에게 점점 덜 요구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속 깊은 곳,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 하얀 구조물은 여전히 당신의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뼈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